네, 매주 수요일 MTN 증권부 기자들이 꾸려가는 주주클럽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종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출연 처음 했는데 반응이 네. 어땠습니까? 아직 좀 뭐 보완할 점도 있고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이죠. BGF 리테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보강 패밀리마트. 예, 예전에 이제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이제 2012년에 CU로 네. 변경을 했죠, 사명을. 네. 예. 참 BGF 리테일 이름이 어려워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상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IPO 대여답게 상장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이제 4조 5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고요. 네. 경쟁률이 무려 181대 1로 네.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도 공모가보다 39% 오른 5만 7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네. 예. 이게 원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모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기관들의 수요 예측, 상단 하단이 있잖아요. 수요 예측에서 조금 공모가를 낮춰서 이제 공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상장하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구주 매출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주들의 좀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좀 공모가가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이게 한동안은 상장하고 나서도 상한가를 계속 갈 것이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먼저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 말씀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한국형 편의점 CU를 성공적으로 론칭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BGF 리테일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과 더불어 인류 기업의 중요 가치인 투명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홍석조 BGF 회장님 굉장히 반듯하게 잘생기셨죠? 저분이 원래 검사 출신이신데 검찰 출신이신데 검사장까지 승승 장구하시다가 네, 저렇게 또 회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검사 시절부터 이 홍라이 여사의 동생인가요? 뭐 동생인가 형인가? 그리고 이제 홍석조 중앙일보 회장, 이제 그 형제들이 각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아무래도 검찰에서 잘 나가셨는데 또 검찰총장까지 하기엔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BGF 리테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BGF 리테일은 이제 지난 1990년에 일본에서 이제 패밀리마트를 들여와서 1호점을 열었고요. 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점포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이제 CU 패밀리마트에서 CU로 이제 브랜드명을 변경을 했고요. 사명도 그때 이제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BGF 리테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편의점 사업 이외에도 뭐 물류 사업의 BGF 로지스 그리고 뭐 ATM 사업을 펼치는 BGF 캐시넷 등을 뭐 네.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BGF 리테일 지분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지금 BGF 리테일 지분 이제 홍석조 회장이 35%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2대 주주는 홍 회장의 형인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9.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 부관장이 7.5%를 가지고 예. 있네요. 네. 일단 공모 후에 일대 주주는 홍석조 회장과 가족, 관계사 지분이 65.9%, 네. 또 우리사주 8.3%네요. 상장 후에 최대 주주 지분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사주는 어떻습니까? 우리사주는 이제 지분 예탁 후에 한 1년 정도 네. 매각이 제한됩니다. 네. 네. 이번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모가가 이제 41,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가 57,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면서 네. BGF 리테일 지분 가치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BGF 리테일은 이제 1조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고요. 순위도 132위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BGF 리테일이 이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의 가치도 공모가 기준인 3,500억 원 선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한 4.5% 정도 올랐는데요. BGF 리테일이 이제 공모가 대비하면 한 40% 정도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BGF 리테일 지분이 한 이제 관계사를 빼고 62%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8,845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장은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일본 패밀리마트가 원래 이제 25%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 시점까지 상장을 꼭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구주 매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주 매출이란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 공모 형태로 이렇게 네. 하는 것인데요. 이번 상장도 이제 일본 패밀리마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25%를 구주 매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201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O로 이제 브랜드를 교체하면서 일본 패밀리마트가 좀 결별 수순을 밟았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패밀리마트와 올해 7월 말까지 상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뭐 상장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의 뭐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패밀리마트가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네. 해외 진출에 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 패밀리마트 좀 점포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 지역에 이제 기존의 패밀리마트로 이제 점포를 출점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과 좀 협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CU로 이제 브랜드를 교체하고 상장을 하면서 좀 독자적으로 사업을 좀 구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해외 진출 계획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번 상장을 밝히면서 이제 좀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해외 네. 진출을 좀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어떤 지역이나 네. 구체적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 아주 높은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급락하긴 했는데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첫날에는 이제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 네. 탓인지 한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한 4.5%가량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는 조금 한 2% 내외에 좀 네.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나 또 일부 시초가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마다 이 목표 주가, 뭐 이 BGF 리테일에 대한 전망 다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다 네. 보니까 목표 주가도 조금 전망도 다양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편의점 수요 증가로 목표 주가를 한 6만 원 정도를 제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BGF 리테일이 영업이익 적자 점포를 좀 줄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아서 7만 원을 잡았고요. 네. IM 투자증권도 이제 부채 비율 하락 등으로 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하락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 상장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뭐 주식 매수 의무와 관련된 금융 부채가 이제 기타 자본으로 좀 그동안 부채로 잡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기타 자본으로 좀 재분류가 되면서 향후에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비 경기 둔화와 시장 포화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편의점 뭐 성장성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얼마나 있나 좀 의구심이 들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편의점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급할 때 아니고는 편의점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앞으로 향후 편의점 업계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BGF 리테일과 경쟁업체죠. 이 GS 리테일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GS 네, 리테일 좀 어떻습니까? 주가 면에서 이 GS 리테일이 이 BGF 리테일이 상장하면서 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장사 물론 편의점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상장사 편의점 업체 중에서는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GS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요. 반면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과 이제 편의점을 네. 같이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포트폴리오 차이가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GS 리테일 뭐 슈퍼마켓 같이 한 데가 좀 더 나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뭐 사업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양사 간에 뭐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양사 모두 국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점포 수는 거의 비슷하죠?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네. 7,939개로 가장 많았고요. 이제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한 7,700개,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세븐이죠. 세븐일레븐이 7,055개 정도 됩니다.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유율도 비슷비슷하고, 네. 하는 일도 비슷비슷하고. BGF 리테일이 그래도 이제 점포수로는 시장업체 1위지만 네. 아무래도 3사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점포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뭐 이제 대형사들이 대형 그룹사들이 이제 편의점 업계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짧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위드미라는 편의점 업체가 있습니다. 네. 위드미 FS를 인수해서 위드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365라는 브랜드로 편의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가맹점 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 출점 좀 제한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향후에 좀 공격적인 출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미 포화된 편의점 업계, 이 업계에 대기업에서 또 치고 들어온다면 향후 전망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